필기용 종이 중 단연 최고로 꼽히는 토모에 리버를 사용한 노트. 이 종이를 사용한 타사 노트의 가격대는 평균 3만원 후반대입니다. 하지만 이 노트는 정가 32,000원, 거기에 구독자 할인을 적용하면 28,000원입니다. 거기에 노트 커버, 책갈피 룰러, 펜클립, 미니 노트까지 드립니다. 왜 이렇게 싸냐? 혹시 페이지 수가 적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시중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노트가 평균 100에서 190페이지인 반면 이 베러미 노트는 무려 352페이지입니다. 그럼 무겁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200g대의 무게로 스마트폰과 비슷하죠. 그럼 이렇게 혜자스러운 노트를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기록을 꾸준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노트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만년필과 같은 좋은 필기구를 받아주는 종이, 적절한 무게, 넉넉한 페이지 수, 적당한 사이즈를 지닌 좋은 노트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노트가 과연 왜 중요할까요? 꾸준함을 위해선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으려면 내 취향에 맞는 좋은 필기구가 있어야 하고요. 좋은 필기구를 잘 받아주는 좋은 노트가 필요합니다. 즉, 노트는 꾸준하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트를 살펴볼까요? 보통 고급 노트에 사용하는 가죽 양장 커버를 쓰지 않고 두툼한 크라프트지로 만들었습니다. 전 표지가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주로 사용했던 표지는 블랙 가죽을 그 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블랙의 단점은 무언가를 여기 표지에 새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흰 색깔 이런 마커로 사용하면 되는데 잘 지워지고,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 초록 색깔 노트를 선물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나 정말 이건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문장이나 시의 구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기장을 열기 전부터 이 단어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이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방향을 제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표지는 단순히 노트의 겉면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꾸미는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페이지이죠. 그래서 이 표지를 볼 때마다 계속 상기하고 자기 암시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목표, 가치, 가장 사랑하는 시나 가사, 이미지 등을 수집해 보세요. 또 표지를 잘 보호하시라고 커버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한번 꾸며볼까요? 저는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프리 맥다니엘의 고요한 세상이라는 시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잊지 않고 이 시를 음미하고 싶어서, 이게 시가 2장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2개를 다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 좁으니까 시 하나는 여기다 붙이고 마지막 시는 여기다 이렇게 꼭 잊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저의 가치들을 한번 또 적어볼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가치는 지혜, 사랑, 진실, 그리고 창작입니다. 제가 스티커 같은 거 잘 안 모으는데 선물 받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두 마가렛 싱스터 선생님은 이쪽에다가, 코코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이 꽃미남 스티커인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입고 다니시라고 제가 갑자기 붙이려고 하니까 되게 좀 뭔가 되게 이렇게 그렇네요. 이게 실을 가리지 않으면서 멋있게 붙이기가 힘드네요. 일단 이렇게 하나 붙여봤습니다. 코코님이 주신 또 이 고급 스티커, 이거 진짜 재질이 엄청 좋은데 또 한번 쭉 해봐야겠다. 이렇게 일단 붙였습니다. 이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커버까지 이렇게 딱 씌우면은 이렇게 커버를 쏙 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사돼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느낌은 마음에 듭니다. 베러미 노트의 사이즈는 가로 131mm, 세로 190mm입니다. A5보다 작고 B6보다 살짝 큰 사이즈이죠.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자, 이게 A5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의 이 절반 사이즈죠. 이 노트는 A5보다 살짝 작은 정도의 노트이고요. 다시 A4랑 크기를 비교할게요.
정도 A4의 4분의 1 사이즈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이즈를 경험해 보니까 제게 맞는 사이즈는 A5 사이즈였습니다. 하지만 A5의 단점은 사이즈가 커짐으로 인해 무게도 늘어나고 써야 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기록량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페이지를 넘기는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측면에서는 제 취향을 100% 반영한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살짝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페이지 수였습니다. 저는 기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노트를 여러 권 만들지 말고 한 권에 모든 걸 다 쓰라고 권장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의 기록 취향이 정확하게 잡혀있지도 않고 이 노트 한 권을 온전히 채우는 경험을 자주자주 해야 결국 꾸준하게 쓸 수 있겠다 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에 자신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면 넉넉한 페이지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민이었죠. 다행히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문구 덕후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는 종이가 있습니다. 일본 산젠사에서 만든 토모에 리버라는 종이인데요. 아주 얇지만 질긴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발색감으로 사랑받는 종이죠. 이 종이의 평량이 52g인데요. 우리가 자주 만지는 A4 용지의 평균 평량이 70에서 80g인 걸 감안하면 매우 얇은 종이죠. 그럼 실제 무게는 어떨까요? 192페이지 몰스킨 소프트 커버의 무게가 251g으로 나오고요. 미도리 254g이고요. 이건 제가 썼던 몰스킨 400페이지짜리 460이 나오네요. 다음은 베러미 도트는 257 192페이지짜리 몰스킨보다 무게가 심지어 3g이 더 가볍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페이지는 352페이지인데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게 참 신기합니다. 부속물을 다 꼈을 때 무게를 한번 볼까요? 커버를 끼고 미니 노트, 책갈피 룰러, 펜클립까지 하면 312g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속물이 없는 몰스킨 400페이지짜리에 비하면 이건 이미 400g대가 되는데 이것에 비하면 구성품을 다 포함해도 300g, 312g입니다. 이게 몰스킨 400페이지가 1.9 정도 나오고 1.5가 안 되는데 1.4cm, 그 다음에 192페이지짜리가 1.2, 그러니까 요게 400페이지, 352페이지, 192페이지인데 베러미 도트가 192페이지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0.2mm 정도 이게 더 두꺼운데 육안으로 봐도 벌써 딱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노트 3권을 다 써봤습니다. 제가 쓰면서 느꼈던 필기감은 확실히 요 토모에 리버하고 요 MD가 좀 더 부드러웠다. 특히 토모에 리버가 많이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몰스킨은 제가 그래도 한 4년, 5년 정도 썼는데 쓸 때는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모에 리버랑 MD를 써보고 나서 몰스킨을 쓰니까 몰스킨은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뽀송뽀송한 느낌? 이렇게 흡수력이 좋은 그런 종이 위에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만년필 종류가 많진 않아서 뭐 다양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 위주로 일단 비교를 해봐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미세하지만 이 노트의 색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몰스킨이 좀 미색이 더 많이 돌고요. 토모에 리버랑 MD가 좀 비슷한데 정말 미세하지만 이 MD가 조금 더 미색이 강하게 돕니다. 그래서 좀 더 화이트에 가까운 거는 베러미 도트가 좀 더 화이트에 가까운데 이것도 완벽한 퓨어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미색이 들어간 눈부심이 덜한 아이보리 화이트다. 왜냐면 제 책상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퓨어 화이트고요. 이거에 비교하면 사실 3개 다 미색이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진한 미색이 몰스킨, 그 다음에 미도리, 베러미다. 뒷장 베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몰스킨 뒷장 베임은 없었고요.
당연히 없고요. 뒷장 배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질이 낮은 종이도 아닙니다, 몰스킨이. 그리고 미도리도 보면 미도리도 다 뒷장 배임이 다 새 노트 다 없고요. 다행히도 제가 일부러 요 뒷펜인 세일러의 1.0 만년필로 좀 꾹 눌러서 진하게 썼거든요. 그런데도 뒷장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잉크가 번질 정도로 되게 잉크를 많이 묻혀가지고 진하게 썼는데도 뒷장 배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번짐도 별로 없었어요. 몰스킨이 정말 조금 실번짐이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실번짐이 있다 얘기하기에는 좀 적은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러미 도트 토모에 리버도 보면 실번짐이 없고 발색감이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MD 노트도 보시면 뭐 실번짐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비침을 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미도리 이 정도의 비침이 있고요. 네임펜이 좀 진하게 보이지만 나머지는 준수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비교를 해보면 미도리에 비해서는 조금 비침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평량이 52g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몰스킨 한번 볼게요. 자, 몰스킨은 또 비침이 좀 있네요. 되게 신기한 것은 몰스킨이 70g대이거든요, 평량이. 사실 요 토모에 리버보다 이 몰스킨 클래식 종이가 더 평량이 두꺼운데도 비침 수준이 비슷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비침 수준이. 그래서 비침이 제일 덜한 거는 뭐 육안으로 보기엔 MD가 좀 덜하고요. 그 다음이 토모에 리버, 그 다음이 몰스킨,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냐고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소프트 가죽 커버 클래식 몰스킨이 38,400원, 베러미 노트가 32,000원, MD 노트가 14,800원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몰스킨은 192페이지고 MD노트는 174페이지 그리고 3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로 따지면 이 몰스킨의 익스펜디드 노트 400페이지짜리 제가 몇 년간 썼던 이 노트가 4만원이 넘고요. 미도리에 있는 A5 사이즈의 코덱스 저널이라는 노트가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36,000원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 352페이지인 베러미 노트는 가격이 32,000원이라서 이미 가격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노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고 게다가 구독자 할인까지 하면은 2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구성을 살펴볼게요. 노트를 펼치면 부담스럽게 바로 빈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쓴 편지와 기록 꿀팁 그리고 이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사용 설명 페이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록에 도움을 주는 다른 요소들도 준비했어요. 가른끈 2개로 고정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노트를 안전하게 보호할 PVC 커버, 클립, 책갈피 룰러, 미니 노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노트가 완벽한 노트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고 나서 발견한 이 노트의 단점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제가 느낀 첫 번째 단점은 고무밴드가 없다 보니까 벌어짐이 살짝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버전에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고무밴드를 안 한 이유는 단가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제가 고무밴드 없는 노트를 한번 써봤는데 그것도 나름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고무밴드를 펼쳐서 노트를 펼치는 이 과정이 좀 귀찮기도 했고요. 그래서 빼봤는데 확실히 그래도 노트가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게 좀 편했던 것 같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침인데요. 종이가 아무리 고급지고 이 만년필까지 받아주는 좋은 종이이지만 단점이 비침이 결국은 얇으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진하게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쓴 경우 이렇게 비침이 이렇게 정도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제가 똑같이 위에다 이제 다른 내용을 쓴다. 그러면 그 위에 덧붙여서 글씨를 쓰면 좀 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침은 없진 않다. 근데 이거는 평량이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침이 없는 노트는 아니다. 그래서 비침이 난 극도로 싫다라는 분들에게는 이 노트가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노트가 있으니 바로 기록을 시작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작을 못해서 기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못해서 기록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쓰려면 2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노트를 셋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중간 페이지로 가요.
끈 하나로 딱 이 페이지만 고정을 해놓고요. 저는 이 페이지를 아이디어 페이지로 쓰는데요.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제가 떠오르는 다양한 것, 뭐 그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업, 기획이나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 아이디어 페이지에 와서 무조건 아이디어를 쫙 모아서 적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쓰면서 중간중간 아이디어를 적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의 딱 중간 지점에다가 아이디어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 정도? 이 중간에다가 왜 해놓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장을 쓸 때는 쓰다가 뒤로 가서 아이디어 적고, 이 아이디어 페이지가 지나가서 이제 뒷장으로 갈 때쯤에는 다시 뒤로 가서 이렇게 적고,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주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페이지를 저는 딱 중간에 셋업하고 이 외에 그 어떤 셋업도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키워드 작성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한 줄을 무조건 긋습니다. 한 줄을 이렇게 쭉 긋고 그날의 내용을 쓰는 거죠. 내 날짜를 먼저 씁니다.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하고요. 줄을 긋고 날짜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여기 담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찾아볼 때 편한 가장 쉬운 방법은 줄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을 그어서 이렇게 쭉 내용을 쓰고, 그리고 그 내용이 그날에 끝났으면 또 줄을 그어서 다음날 내용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찾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처음에 노트를 받으시면 굵은 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여기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키워드를 적는 란이고, 오른쪽은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적는 건 그날 하는 일들을 타임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전 10시에 촬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뭐 촬영이 끝난 뒤에 예를 들어 점심을 먹었어요. 12시 반에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일들을 쫙 적고요. 참고로 이 칸은 좀 여유있게 한 반 페이지 정도 전 항상 남겨놓고 그 틈날 때마다 그날 했던 일을 조금씩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고, 그 다음에 이 칸을 비워놓고,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보통 적어요. 예를 들면 30분 배 어디에서 창가 자리 하고, 이제 저의 생각이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쭈루루 적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를 봤다, 혹은 책을 읽었다, 뭐 이렇게 정보를 습득했다 그러면 뭐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제목과 그리고 그 채널 이름 정도 적어주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요약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꺽쇠 화살표를 꼭 그어서 저의 생각까지 꼭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들어오는 키워드들을 적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는 게 키워드 작성법이에요. 왜 이 키워드 작성법으로 일기를 써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노트 한 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에 따라서, 인생 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우선순위들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나만의 관심이나 나만의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조합할 수 있죠. 둘째는 다시 찾아볼 때 편합니다. 기록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시 보기인데요. 다시 볼 때 내가 적어놓은 키워드 제목만 훑어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빠르게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패턴을 찾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감정일기를 쓰더라도 아침에 쓰는 게 좋은지 저녁에 쓰는 게 좋은지 자기에게 실험하면서 나만의 패턴, 나만의 스타일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19가지 일기쓰기 방법을 담은 책도 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기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은 책이니까요. 노트와 함께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책까지 보고 싶지 않다 라는 분들에게는 저널링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압축해서 담은 예술교육 플랫폼 로켓주의 VOD 클래스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꾸준히 쓰기 위해서 방법을 익혔다면 이번에는 사람을 만날 차례입니다. 일기는 혼자서 쓰는 내밀한 활동이기 때문에 함께 무언가를 같이 이뤄내는 연대나 공감을 얻기 힘들죠. 그래서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기록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네이버 카페 스테디 타임을 만들었습니다.
진지한 저와 유익한 정보를 가득 품고 있는 코코님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2명의 크리에이터가 공동 운영하는 카페인인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꾸준히 쓰실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꾸준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기록을 꾸준하게 해보고 싶은 분들, 특히 이 베러미도트 노트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보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가감없이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제 생애 첫 제작을 한 노트이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노트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키고 싶어요.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1쇄로 뽑은 이 첨부를 우리가 함께 사용해보고 수정 보완할 부분에 대한 집단 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노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선해 나가길 원합니다. 방구석 유튜버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북엔드 출판사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활동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